예, 자, 안녕하십니까. 자, 고소회전, 필살기 고소회전 박정석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10월 27일. 자, 원래는 이제 수요일 날 했었는데요.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오늘 좀 하루 땡겨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도 뭐 일정이 좀 변경이 되면은 미리미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제 목소리 잘 들리는지 테스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공개방송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요, 오늘이 7일이니까 27일이니까 행운의 럭키 7 7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동국제양님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보니까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랑 여러분들이 듣는 거랑 이게 좀 그 인터벌이 있어요. 인터벌이 거의 한 5초, 6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기방, 그 다음에 2기방, 그리고 VIP방, 그 다음에 또 방송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까지 해서 지금 채널이 총 어떻게 보면 제가 4군데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예,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5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딱 여쭤보면은 금방 반응이 안 와요. 7번 눌러주세요 그러는데 뭐지? 그러다가 한 5초 정도 있다가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으라차차차. 예, 7번 좋습니다. 자, 참 힘드셨죠?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아마 오늘도 참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요즘 장이 뭐 보통 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9월달 초고점 찍었으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 보면은 뭐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고 9월달도 이때 한번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좀 올라왔다가 또 빠졌다가 잠깐 올라왔다가 또 이번 주 들어서 어제도 뭐 많이 빠졌고 오늘도 반등 나왔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를, 자, 이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오늘도 장중에 어떻게 움직였었나요? 오늘 지수가 오늘 이런 식이었었잖아요. 오늘 요거 좀 30분 분봉 이제 조금 더 압축해서 볼까요? 자, 오늘 만약에 5분봉이다 라고 하면은 오늘 일단 출발은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진짜 올랐어요. 쭉 올라가다가 한 11시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또 점심 먹을 때 조금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밥 먹고 오니까 막 빠졌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밀렸죠. 그 다음에 또 막판에 조금 또 올랐어요. 이렇게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 평상시 같으면 괜찮아요. 평상시 같으면 괜찮지만은 근데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는 조금만 올라와도 뭔가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맞아요. 지금까지는 보면은 그냥 기술적 반등이에요. 기술적 반등인데, 그런데 자, 이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난 3월달, 제가 한번 장중에도 제가 그 한번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자, 이때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이때 이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 안 하신 분들이 계시죠. 경험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의 상황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뭐 이때 이제 보면 하루에 몇 프로가 빠졌냐면은 뭐 하루에 막 3%는 기본이고, 장중에 막 13%까지 빠진 적도 있었고, 뭐 어마어마했어요. 이렇게 지금 막 빠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날도 보니까는 13%, 11%.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때 경험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때 막 지수가 막 11%, 막 12%. 그때 이제 지수 자체가 이제 그 뭐 서킷 브레이커 막 걸리고, 그때 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경험하셨던 분들 계시죠? 그때 기억나시죠? 그 정도 되면은 그냥 어떻게 됩니까? 꼭지가 그냥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뭐 빠지는 거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애교 정도 되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때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때는 뭐냐면 그냥 완전 절망, 희망이 없어요. 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주식시장이 또 10년 주기설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 또 왔구나. 예전처럼 또 이제 뭐 또 폭락장이 뭐 이미 폭락은 왔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뭐 반등이 나와도 이 반등 자체가 신뢰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보니까 이날 마이너스 11% 끝났는데 그 다음날 출발 자체가 3%대에서 떠서 시작을 해가지고 끝나기는 9%로 끝났고요. 이것도 사실 뭐 굉장히 아찔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는 이렇게 예쁘게 끝났는데 9%로 끝났는데 그 다음날 시작이 마이너스 5%에서 시작을 해요. 자, 이러면은 이제 내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완전히 그냥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집니다. 여기서는 뭐 보이지도 않고 그냥 뭐 생각할 틈도 없고, 우리 일기방에 윤님께서 당시 아예 주식창 열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V방에서는 또 식빵을 열심히 부르고 있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거예요. 이 반등에 대한 믿음이 없어집니다. 반등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요.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도 기술적 반등인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 그래, 좀 올라도 또 기술적 반등. 계속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러다가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항상 어디에서 나타난다? 변동성이 크다. 변동성이 극대화된다. 되는 구간은 어디냐? 맨 꼭대기 아니면 맨 밑바닥, 여기에서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었죠. 맨 꼭대기와 맨 밑바닥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알 것 같습니까? 꼭대기와 맨 밑바닥. 이거 아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징후, 전조. 우리가 이제 뭐 큰 대지진 발생하기에 앞서서 뭐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등, 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또 뭐 있어요? 뭐 쥐가 뭐 들끓나? 아니면 뭐 박쥐가 막 동굴에서 막 나오거나, 막 그런 그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꼭대기와 맨 밑바닥이라는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구간이 바로 이게 뭐예요? 변곡점이잖아요. 변곡점. 자, 변곡점의 뜻은 뭡니까? 추세가 바뀌는 지점. 쥐랑 바퀴벌레들이 막 이동하고, 그렇죠. 그럼 이런 변곡점에도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이 바로 이 변동성이 커진다. 커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왜 변동성이 왜 커질까요? 자, 이렇게 막 올라가요. 자, 올라가면은, 자, 이때는 항상 장밋빛 전망이 난무하죠. 올라갈 때. 지금 뭐 지수가 뭐 여기서부터 이게 뭐 쭉 올라왔어요. 여기서는 여기가 끝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여기가 끝이다. 이게 경고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더 간다로 사람들이 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은 막 매수세가 막 들어와요. 막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꼭대기에서 누군가는 이거 너무 과열인데 이거는 진짜 지금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팔기도 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파니까 여기에서 이제 서로 치열한 전투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전투가 바로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그럼 당연히 바닥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시장이 막 빠졌어. 자, 지금 현재로 봅시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오늘 뭐 조금 반등 나왔지만 그래도 오늘 보면 빠진 종목이 더 많아요. 장중에는 올라갔다가 플러스로 진행이 되다가 마이너스로 끝난 종목들 굉장히 많았죠. 오늘 뭐 제가 이제 롤러코스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 롤러코스터 타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무서워서 못 탈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 어릴 때 젊을 때나 그때 이제 뭐 롤러코스터 타고 하지만은 지금은 조금 높은데 약간 뭐 전망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바닥 보이고 막 그런 전망대 또는 뭐 출렁다리 이런 거 있죠. 저는 이제 좀 요즘엔 저는 이제 못 하겠어요. 진짜 막 지려요. 막 제 애들하고 같이 가면은 막 제가 막 소리 지릅니다. 막 가지 말라고. 근데 롤러코스터는 저는 이제 못 할 것 같아요. 진짜 타면은 이제 진짜 멀미. 오늘 아마 시장이 좀 그렇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변곡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번 더 악화는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일단 제가 볼 때는 시작은 됐다. 변곡점을 만들기 위한 그런 그 과정들은 일단 시작은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일기방에서 우리 윤님께서 늙는 징조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는 겁도 많아지고 우리가 이제 보수화 된다고 하죠. 뭐 그거랑 또 상관없겠지만은 신체적으로 이제 그걸 이제 좀 거부하는 것 같아요. 뭐 어드벤처라든지 어떤 막 그런 모험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지수에 비해서 종목들 빠진 게 훨씬 더 크게 더 빠졌습니다. 지금 웬만한 종목들 지금 들고 계셨던 종목들 제가 볼 때 마이너스 10%대면은 마이너스 10%대 양호 선전 선방 이 정도입니다. 종목들이 마이너스 10%대면 지금 손실률이 말하는 거 손실률이 한 마이너스 한 20% 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평균적인 종목들 하락 손실률입니다. 많은 종목들은 30%인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일예로 지금 며칠 만에 반토막 난 종목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 어떤 종목이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종목들 중에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반토막 난 종목 고점 대비 뭐 있습니까?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시장에서
최고의 화제주였었고, 그렇죠. 빅 빅히트. 상장한 첫날 따상 해가지고 이 35만원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35만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아마 뭐 꼭대기에서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이 위에서 사신 분들, 30만원대 위에서 사신 분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지금 손실이 지금 마이너스 50%예요. 반토막 났어요. 이런 종목이 지금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고 한두 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종목들 손실률 크다라는 거 다 압니다. 잘 압니다. 근데 이거는 지나고 나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그냥 지난주라도 팔걸, 팔고 다시 살걸. 근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팔고 나서 다시 살 수 있을까? 그 타임은 어떻게 잡을까? 절대적으로 팔고 나서 이 맨 밑바닥에서 사가지고 올라왔으면은, 그러면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팔고 나서는 절대적으로 다시 산다라는 거 거의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힘들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기술적 반등이라고 했죠. 기술적 반등. 지금 일단은 다 기술적 반등인 것 같아요. 왜? 지금 현재 시장 빠지는 이유를 보면 알거든요. 시장 빠지는 이유. 딱 세 가지예요. 뭐 제가 이거는 아마 장중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첫 번째, 시장 빠지는 이유. 뭐 때문에 빠집니까? 오늘 뭐 미국 시장 빠졌던 이유 있었잖아요. 코로나, 2차 대유행, 경제 봉쇄, 이런 것들. 이것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빠진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미 대선. 대선 같이 따라다니는 거죠. 경기 부양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기락 많이 나오는 남기락. 이렇게 남기락이 뭔지 아시죠? 남기락 대주주 3억. 자, 요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불확실하다라고 하면 다 불확실해요. 다 불확실합니다. 다 지금 현재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코로나도 지금 뭐 2차 대유행하고,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막 이런 쪽에서 지금 뭐 난리가 아닙니다. 뭐 계속 지금 뭐 지난 7월 달보다도 확진자 수가 더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금 날씨가 이제 추워지다 보니까는 면역력이 더 떨어지니까는 더 환자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확진자 수도 이제 나오고 사망자 수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 그것 때문에 이제 경제 봉쇄라고 하는 부분들, 뭐 미국은 아직은 뭐 그 얘기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도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것이 지난 3월달에 처음 생겼을 때, 처음 이제 그 발발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 나왔으니까 중국에서 확진자 수 막 증가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등이었었잖아요. 그 확진자 수가. 그때 뭐 유럽이나 미국은 가만히 있었지만, 그러다가 이제 막 이제 유럽 막 터지고, 뭐 다른 아시아 국가 터지고, 미국 터지고 했었던 그때의 불확실성. 이제 그때는 뭐냐면은 이제 전 세계가 확산되는 부분이었으니까, 전 세계 경제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불확실성이 지금의 불확실성보다 더 크냐, 이런 겁니다. 저는 이 불확실성,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난 3월 달보다는 크지 않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이 1번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그 악재를, 이 불확실성을 소멸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 무기는 무엇일까? 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매일같이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뭡니까? 백신 만들면 되잖아. 백신 나오면 되잖아요. 백신하고 치료제 이거 나오면은 이거 그냥 이제, 물론 뭐 완전하게 옛날처럼 코로나 이전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나오면은 그래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벌써 지금 꽤 됐잖아요. 시간이 뭐 빠르면 연말에 나온다라고도 했고, 뭐 지금 10월 말에 이제 뭐 나오기로 했었는데 아직 뭐 결과가 안 나와서 초조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근데 결국에는 나올 거예요. 뭐 어디에서 먼저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이미 지금 뭐 나왔다라고도 하고, 뭐 러시아든 뭐 중국이든 뭐 어디서 지금 뭐 대규모로 이제 뭐 임상 시험하고 한다라고 하는데, 뭐 믿을 수는 없겠지만은, 뭐 우리나라가 뭐 셀트리온이 되든 어디 뭐 혈장 치료제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일단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 대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불확실성이 더 빨리 해소가 되겠죠. 왜?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27일이잖아요. 다음 달 3일, 다음 달이라고 하니까 되게 멀리 느껴지지만은 다음 달이 아니잖아요. 이제 다음 주예요. 다음 주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선거 끝나고 나서 뭐 우편으로 뭐 접수되는 거 뭐 이렇게 뭐 다 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미 대선과 관련된 이거는 없어요. 이 불확실성, 이거는 무조건 그냥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해소가 됩니다. 일단 경기 부양책, 오늘 제가 이제 뉴스 하나 올려드렸었죠. 이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대선 전에는 이거 이제 합의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법적으로 불가능해졌고, 대선 이후에도 만약에 뭐 트럼프가 안 되면은 이제 그 물려주기 전까지. 근데 트럼프가 안 되면은 이 트럼프가 아마 또 얘 성격상 봤을 때 순순히 자기의 패배에 대해서 인정을 할까요? 안 할 거예요? 저는 그게 좀 약간 좀 걸리적거리긴 해요. 트럼프가 만약에 졌다, 그것을 순순히 그냥 승복하느냐, 아니면 이제 불복한다, 뭐 불법 뭐 투표 뭐 해가지고 또 뭐 법적으로 또 이제 뭐 또 소송 걸고 뭐 이러면은 또 불확실성이 또 남아 있긴 한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일단 저는 뭐 경기 부양책이 그냥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불확실성 해소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 남기락이라고 하는 거. 남기락, 홍남기 씨. 지금 그 주식 투자하시는 인구가 지금 몇 만일까요? 우리 4,800만 인구 중에서 주식 투자는 뭐 700만 개인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좌 수는 뭐 훨씬 더 많을 거고, 그냥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공공의 적이 됐어요. 청원 20만 명 돌파했고,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요청합니다. 청원 20만 명을 돌파를 했고, 그만큼 지금 이 부분인데, 글쎄요, 뭐 이 사람이 총대를 메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봄에 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뭔가 지금 계속 좀 엇박자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소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지금 현재는 대주주 3억, 대주주 3억 이것을 고수하겠다. 이게 지금 완전히 그냥 똥꼬집으로 이제 비춰지면서 지금 얼마나 이 원성이 참 뭐 대단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걸 갖다가 이게 밀어붙일까요? 한번 우리 지금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연말 이제 12월까지인데, 자, 이 3억을 고수한다. 3억을 이걸 갖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 1번. 자, 원래가 이제 10억이잖아요. 작년에 이제 10억으로 바뀌었던 건데 10억으로 그냥 다시 돌릴 것이다. 2번. 몇 번일까요? 고수한다가 1번, 고수한 3억이 1번, 10억이 2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꿀까요? 그냥 3억으로 밀어붙일까요? 2번이 맞네요. 2번은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희망사항이고, 바라는 바를 쓰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3번 5억으로. 근데 3억이나 5억이나 큰 의미는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는데, 근데 그 가능성은 있어요. 그 가능성이 뭐냐면은 아까 그 2번 있잖아요. 2번 10억이라고 하는 거. 자, 이 10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또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법으로 이제 그 시행령을 통해서 3억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정부가 다시 바꾸는 거잖아요.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명분이 필요해요. 명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효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과. 10억으로 바꾼다 라고 하는 이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도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지금 이거 떨어지는 부분은 지금 부동산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현 정권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예전하고 틀리게 지금 이 동학 개미들이 올해 엄청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건 분명히 저도 피부로 느껴요. 올해 정말 새롭게 시작을 하는, 새롭게 주식 투자에 뛰어드신 분이 엄청나게 많아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 역시 마찬가지로 피부로 느낍니다. 재작년, 뭐 한 20년 전, 작년까지 올 봄까지랑 완전히 틀려요. 진짜 틀립니다. 그러면서 이 주린이라고 하는 용어도 올해 처음 생겼고, 실제 주린이라고 하는 분들의 그 어떤 주식과 관련된 이론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주식 어린이구나 할 정도로.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뭐 무료방에 들어와서 계시고, 또는 뭐 VIP방 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주식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막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해를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만 그냥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장중에 뭐 뉴스라든지, 또는 제가
그 채팅을 치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렵다. 용어 자체라든가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은 갖추어지지 않고 그냥 일단 막 뛰어든, 남들 다 하니까, 남들 돈 벌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들어오셨던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일종의 후유증이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올해 뭐 주식시장이 또 오르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자, 이 10억이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 뭐 개미들이,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 이 10억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일단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식시장은 떨어져요. 근데 지금 이 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현실 파악을 못하는 지금 뭐 기재부 이 공무원들, 책상에 앉아가지고 탁상 행정이죠. 탁상 행정. 탁상 행정.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었던 것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탁상 행정을 하지 말자 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저는 그 전공이 저는 행정학과예요. 예. 물론 이제 뭐 행정학과에서도 다 행정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좀 복합적인 학문이에요. 그래서 뭐 정치, 경제, 그 다음에 뭐 경영, 그 다음에 뭐 심리학, 이것이 다 지금 섞여 있는 좀 약간 좀 짬뽕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원래는 글쎄 뭐 제가 고시에 붙었으면은 홍남기와 같은 또 그런 사상으로 그런 사고로 지금 나란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몰랐겠지만은 뭐 다행히도 저는 그쪽으로는 가지 않고 또 제가 또 하고 싶었던 일을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또 이런 자리를 지금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약간 여담이긴 한데 저 다닐 때는 행정학과에 여학생이 없었어요. 여학생이 제 동기도 40명 중에 2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여자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 그 다녔던 학교 과만 보더라도 그만큼 이제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뭐 제 동기 중에는 이제 고시 붙었던 그 제 동기 중에는 지금 의정부 부시장, 행정부시장으로도 지금 현재 있고, 뭐 여러 지금 뭐 부처에 있죠. 지금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갔으니까. 아무튼 이 공무원들은 하여튼간 좀 뭔가 좀 혁신되고 좀 바뀌긴 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그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효과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극대화 시키려고 한다면, 이 효과를 극대화 시키려고 한다면은 뭔가 다른 이슈가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이슈가 이게 있잖아요. 지금 이 미 대선도 있고, 뭐 코로나 이거는 뭐 당장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맨날 이제 뭐 미국 대선, 뭐 경기 부양책 이런 얘기, 물론 지금 이 남기락에 지금 이 변수가 좀 더 큰 영향을 주긴 하지만은,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자 10억으로 뭐 고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이게 그렇게 좀 효과가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터트리기에는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시기가 아니다. 그럼 언제 해야 될까? 어느 정도 외부적인 변수, 이 변수가 되겠죠. 이 변수가 좀 어느 정도는 사라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터트린다라고 터트렸을 때
그래야지만 어떤 주식시장에서도 그 효과, 그러면서 와 하면서 이제 뭐 이 정도까지 안 되겠죠. 뭐 홍남기, 홍남기, 뭐 우유 빛깔 홍남기. 아, 너무 제가 좀 오버했나요? 당연한 건데,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려고 한다면은 아직 시기가 지금 현재는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터트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은 더 최소한 다음 달 정도에 뭐 다음 달 뭐 중순이나 아니면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그때쯤에 나오면 그때 아마 제가 볼 때 효과가 제일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홍남기 장관님하고 그 다음에 또 기재부에 계신 지금 고위 공직자분들께서 이 방송을 지금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가지고 제가 시기까지 내가 지금 딱 얘기해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오면은 사실 묻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안 클 수 있어요. 제가 그거는 인정합니다. 언제 미 대선 이슈 끝나고 나서 좀 그때 이제 딱 터트려 주면은 시장도 올라가는데, 항상 시장은 미리 반영합니다. 선 반영합니다.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시장을 또 돌려놓을 수 있는 변동성이,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그런 이유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봤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봤고, 그리고 오늘 그 코스닥, 코스피, 뭐 코스피는 이제 뭐 빠졌고, 뭐 코스닥은 올랐는데 아마 뭐 만족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 뭐 종목들이 뭐 다 이제 올랐으면은, 그리고 또 오르다가 좀 오르다가 또 막판에 좀 빠졌다가 또 다시 조금 오르는 거, 뭔가 줬다가 뺏는 듯한 느낌이 있죠. 이게 좀 오르긴 오른 것 같은데 뭔가 굉장히 좀 찜찜한 기분. 아마 좀 이런 기분들 좀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변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면서 단기 바닥권, 단기든 중장기든 이 바닥권에서 나올 수 있는 징조, 그다음에 징후, 전조, 이런 부분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종목들 대부분이 어때요? 다 지금 현재 웬만한 종목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종목들이 뭐 최근에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시장 좀 올라오면 죽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잡주라고 얘기를 해요. 잡주. 대표적으로 잡주 어떤 섹터입니까? 잡주. 여러분들 잡주 하면 어떤 그 테마주, 어떤 섹터를 갖다가 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잡주. 우리가 잡주 얘기할 때는 또 앞에다가 멍멍이를 또 하나 붙이잖아요. 개잡주라고. 근데 저는 잡주의 그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수익 안 내주는 종목은 잡주다. 대표적으로 이제 정치 테마죠. 정치 테마주 이게 뭐 실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정치 테마주.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 보니까는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막 올라갔는데 오늘 보니까 또 빠지더라고요. 지수 올라가면 또 빠져요. 또 지수 내려가면은 그런 잡주들이 또 움직이는 게 항상 또 시장이 그 변혁기에서 항상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잡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량주 있죠. 우량주요. 죄송합니다. 우량주가 아니고 우선주. 특히 중소형 우선주들. 이런 그 우선주들이 그 막 움직일 때, 그쵸? 이런 종목들이 우선주가 움직이면 시장의 말미다, 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전주, 뭐 그렇습니다. 뭐 동전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떨 때는 뭐 관리 종목들이 막 움직일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다 이제 잡주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근데 정상적인 시장은 원래 어떤 기업의 가치, 기업의 내재 가치, 이것이 제대로 인정받으면서 그러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오리엔트 바이오 대선주로 봐야 할까요? 이게 누구 관련주인가요? 그거를 좀 알아야지만, 만약에 뭐 누구 관련주다라고 하면은 대선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오리엔트 바이오가 대선주인지. 뭐 저도 이제 뭐 모든 주식을 2,000개가 넘는 모든 주식을 다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요. 이재명 쪽이요. 그래서 오리엔트 바이오는 이제 이재명 쪽으로 연결된 거는 제가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SK 뭐 많이 얘기를 하시네요. 그죠? 근데 웬만한 종목들 지금 보면은 지수가 빠지면서,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같이 하락을 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기업 자체의 악재보다는 전체 시장의 악재로 지금 빠지는 흐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리스크라고 하는데, 리스크를 뭐 체계적 리스크, 뭐 비체계적 리스크,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장 리스크라고 하죠. 이거는 기업 내부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근과 같이 무슨 뭐 미 대선이라든지 또는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 리스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리스크, 내부적인 리스크, 이거는 그냥 그 기업에만 국한된 거예요. 근데 시장 리스크에 의해서 빠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지지선, 기술적인 부분들, 이게 의미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 지지선이 지지선이 깨졌으니까 이게 이제 뭐 끝났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시장 리스크는, 이건 다분히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심리적인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좀 빠지더라도 심리를 다스려 드리고 안정화시키고, 괜히 잘못된 선택. 그래서 잘못된 선택은 어떤 거예요? 맨 밑바닥에서 혹시라도 파는 그런 어떤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종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이 지금 시장을 따라서 현재 지금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현재 돌아선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올라갈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대부분 종목들 지금 현재 손실률 평균이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20%다. 마이너스 10%면은 선방한 거다. 아까 뭐 빅히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은 거의 뭐 50%, 40% 이렇게 손실 본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많다. 여기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일단은 지금 가뭄이에요. 가뭄일 때 비가 오기만을 지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비가 오기만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기우제라도 지금 현재 막 지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천수답 장세라고 합니다. 천수답 장세. 비가 와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세이기도 해요. 이럴 때는 진짜 시장을 이겨내는 그런 종목들이 현재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하지만 또 이런 와중에서도, 자, 이럴 때는요, 이렇게 시장 빠질 때 제가 이제 세력들 말씀드렸죠. 세력,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세력과 친해야 된다고 하는데, 세력들도 때를 봅니다. 시기를 봅니다. 시장 막 빠지는데, 시장 막 지금 험악한데, 이럴 때 세력들도 막 호재를 터트려요. 재료를 막 터트려요. 그러면 그 효과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지수가 지금 막 마이너스 2%, 3% 빠지는데, 여기서 그냥 호재를 갖다가 내놓는다?
아까운 카드인데 그것을 장이 좋을 때 꺼냈느냐 아니면 장이 안 좋을 때 꺼냈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은 한철 장사예요. 장사를 하는 겁니다. 타이밍 잘 잡아가지고 우리 그 여름철 뭐 바닷가 이런데 한철 장사하듯이 걔들도 지금 중요한 카드를 들고서 카드를 갖다 빼가지고 하는 부분들인데 세력들도 때를 봅니다. 때를 보는데 지금은 어려워요. 하지만 자,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숨죽여있던 세력들도 자 지금 어느 정도 이 지금 카드를 계속 안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 카드를 갖다가 적절한 시점에서 꺼내야 되는데 자 그 부분들을 갖다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일기방, 이기방에서 언급된지 모르겠는데 1기방에서 이제 그 닭사주가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닭사주가 뭐냐? 닭사주가 뭐죠?